제가 이제 비트 위주로 사는 게 좋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맞아요. 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도미넌스를 보고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도미넌스가 많이 오르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소리는 비트를 갖고 있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그쵸. 소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조정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한 30-40% 정도 되는 조정이 오면 알트코인은 지금 가격에 최소 반 토막? 맞죠? 비트가 마이너스 뭐 30% 40% 떨어지면 네, 그죠. 네, 알트는 최소 반 토막 혹은 한 3분의 1 토막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저점을 잘 잡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비트 안 사고 알트를 사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혹할 뻔했는데 네. 안 됩니까? 그 저점을 잡을 수 있다는 네. 전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궁금은 하잖아요. 그쵸. 예. 네. 왜냐면 이런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그 알트코인이 만약에 3분의 1 토막 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아씨 더 떨어지더라도 이 가격이 안 사? 약간 이런 무슨 마인드인지 아시죠? 네, 알죠. 이 코인이 이 가격인 게 말이 돼? 네? 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사야 안 돼. 사고 못 빼겠어. 지금 사야 돼. 약간 이런 약간 거죠? 이런 생각이 네. 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한번 요거 웬만한 코인들 싹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웬만한 코인들까지는 아니고 한 6, 7개 정도 코인 리스트업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와봤습니다. 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이제 요건 비트코인인데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뭐냐면 A는 비트코인의 저점이에요. 지난번 하락장 말하는 거예요. A는 비트코인 저점인데 만약에 여기서 사서 여기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할 때 있죠. 이게 D가 전고점 돌파할 때거든요. 이때 판다면 A에서 사가지고 D에서 판다면 그리고 요거는 반감기 전 하락, 코로나 하락이었는데 요 하락 직전에 있었던 고점 있죠, 여기. 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면 왜냐면 우리가 저점에서 못 사고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고점에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저점 맞아요. 그 조정 네. 직전에. 근데 아무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면 그리고 여기 C에서 저점에서 운 좋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판다면 해서 여기 세 개의 상승률을 코인별로 쫙 리스트업해서 과연 이 자리에서 뭘 사는 게 좋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선 뭘 사는 게 좋았을까? 여기서 뭘 사는 게 좋았을까? 요거를 한번 싹 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해서 한번 쭉 보면은 네. 일단 비트코인 수익률부터 보면 비트코인은 저점 대비해서 이제 500%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요 코로나 여기 조정 직전의 고점 대비해서는 86%, 그 다음에 코로나 조정 이후에는 한 390%가 올랐습니다. 해서 요거를 500% 올랐으면은 쉽게 말하면 곱하기 6이 되는 거예요. 자산이. 왜냐면 100% 올랐으면 내 자산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6 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 대비해서는 곱하기 2가 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 대비해서는 곱하기 5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나중에 표로 싹 정리해 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대충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특이사항만 제가 이제 그 쪽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당연히 봐야 될 게 이더리움이죠. 네. 이더리움은 610, 111, 560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랑 거의 비슷한데 비트보다 조금씩 나아요. 네, 비트보다 조금씩 나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리플이죠. 리플.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 저점 대비 여기 맨 저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조정 이후에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비트랑 비슷한데 보면 아시겠지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비트가 저점이 여기였거든요. 근데 리플은 저점을 갱신했어요. 요거를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번에도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비트랑 이더 이런 애들은 아마 저점을 갱신 안 할 거예요. 근데 몇몇 알트코인들은 저점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갱신했네요. 네네.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아닌데 리플 이때 소송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송으로 인한 하락은 요때입니다. 요때예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소송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았던 구간이에요. 해서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본 코인은 이제 도지. 네, 도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도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지난번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도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기 전까지는 그냥 바닥을 기었더라고요. 그래서 도지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비트코인 저점이었는데 도지는 이때가 저점이죠. 그러니까 저점을 그렇네요. 갱신한 거죠. 그래서 이때 대비해도 61%밖에 안 올랐고 그 다음에 이때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4% 오히려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여기 저점 대비해서도 144%였어요.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후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타이밍 이후로는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전에는 바닥을 기었어요. 그래서 사실 도지코인 아래에서 사면 장땡이었네라는 생각보다 보다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고 나서 도지코인으로 갈아탄 게 제일 베스트였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도지도 이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에이다. 에이다. 네,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에이다 역시도 저점을 갱신했고요. 비트코인 저점이랑 여기 다르죠. 비트코인 저점 여기, 에이다는 여기 해서 484, 117 해서 802 해서 여기랑 여기는 비트코인이랑 비슷한데 얘는 비트코인보다 좀 수익률이 낮죠. 그래서 저점을 깨고 떨어졌지만 저점을 깨고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우연하게 저점을 잡았다. 라고 하면 비트보다 나은 거죠. 그렇네요. 우연하게. 우연하게. 내가 요 저점을 내가 잡을 실력이 된다. 진짜. 라고 한다면 비트보다 나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볼 게 그 SNT인데 SNT?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인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 코인이 왜 나오나 싶으실 수 그러게요. 있는데 네. 어제 이제 요청 받았어요. 아. 뭐 해드릴까요? 시청자분들에게? 했는데 네.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잡코인도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쵸, 네.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할 때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바닥을 긴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18, 39, 575 해서 얘도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 이더를 제외하면 저점들을 다 갱신했어요. 물론 지난번 코로나 조정이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60% 됐기 때문에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정말 박살이 났을 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어서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조금 낮긴 한데 네, 낮긴 한데 그래도 이 저점을 갱신하는 코인이 분명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개가 더 남았는데 얘는 이제 체인링크. 아, 체인링크. 네. 체인링크를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그쵸. 때였어요. 이때 만들어졌고 비트코인 저점일 때 체인링크 샀으면 6,500% 수익이에요. 우와. 네, 6,500% 수익.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체인링크가 시총 순위가 100위권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는 시총 순위가 50위권이었어요. 네,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자, 지금 시총 순위가 높다고 이때도 시총 순위가 그쵸. 높았던 건 아닙니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만약에 샀으면은 비트코인 살 때 저점일 때 샀으면 6,500%고 이때 샀으면은 176%. 어마어마하네요. 요 아래 샀을 때는 790%. 근데 요때 샀으면 뭐 괜찮았을 수 있겠지만 요때 사거나 요때 샀을 때랑 비교하면 비트코인이랑 많은 차이는 안 나요. 네. 그다음에 참고하시고 이게 어쨌든 체인링크가 거의 그 희망편.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편이네요. 네, 희망편이라고 한다면 절망편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절망편도 아, 제가 비트코인 가져왔습니다. 캐시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비트코인 캐시예요. 이 다음 게 근데 비트코인 캐시가 저도 포트폴리오 있었어요. 오. 왜냐면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캐시의 약간 요 시총 순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의 에이다 솔라나 정도였거든요. 기억나실 겁니다. 맞아요. 엄청 네. 높았는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갱신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287%요 위에서부터 마이너스 43%, 와. 그다음에 아래에서부터 104% 이런 와. 식으로 요 구간 동안에 많이 못 올랐고 그 이후로도 많이 못 올랐어요. 그렇네요. 네. 많이 못 올랐으니까 당연히 지금도 시총 순위가 낮아진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의 에이다 솔라나 도지코인 요 정도 시총 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코인이다 라는 거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총 순위가 높다고 해서 그렇네요. 그러니까 체인링크가 지난번을 또 반복해서 갈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이게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네. 코인. 어우. 이오스도 이때 당시에 안 좋아 보이네. 에이다 솔라나랑 비슷한 그쵸. 에이다 솔라보다 조금 더 뒤에 있는 살짝, 네. 지금 뭐 체인링크 폴카다 약간 요 정도 수준의 시총이었죠. 시총이었어요. 네. 그래서 얘도 여기서부터는 97%, 요 위에서부터는 반토막,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111%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징적으로 볼 만한 건 뭐냐면 요 큰 조정 때 저점을 갱신하는 코인들이 제법 많다. 그리고 지금 시총이 높은 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지금 시총이 높은 애들이 앞으로도 한 번 더 이렇게 반복될 그쵸. 보장은 없다. 없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도지코인이나 뭐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막 오르기 직전에는 시총 순위가 50위, 뭐 100위권, 약간 이 정도였다. 그래서 이 중에 내가 정말 잘 골라가지고 이런 코인을 살 수 있는 확률이 이런 능력이 있다면
요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 요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맞아요. 예, 요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맞아요. 네. 네, 해서 한번 이 정도로 한번 보고 그러면 이제 한번 싹 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게 A, B, C, D가 이렇게인데 이거를 지금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면 A는 요때, A는 지금 저점을 찍었을 때 요때고, 그다음에 B는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요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C는 이제 반감기 전, 요 빨간색 선이 반감기거든요. 반감기 전의 조정 여기가 C, 그다음에 D는 요쯤에 있습니다. D는 요쯤. 해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B가 아직 오기 직전. 네, B가 네, 하락하기 직전인데도 조금 더 올라가야지만 하락하기 직전인 약간 이런 상황을 일단 저는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자, 한번 정리를 쭉 했는데 보시면은 얘가 A에서 매수하고 D에서 매도하는 거 이게 여기고,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얘는 B에서 매수, D에서 매도, 얘는 C에서 매수하고 D에서 매도예요. 해서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맨 위가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정도 되는 거는 노란색,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비슷하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비트코인보다 안 좋은 거는 빨간색, 그다음에 비트코인보다 좋은 거는 녹색으로 표시해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샀을 때를 비교해서 보면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제일 베스트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물론 체인링크 같은 게 있긴 하겠지만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여기 앉혀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찾았는지 저희가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앉혀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그다음에 근데 체인링크를 좀 제외하면 이더가 조금 낮고 에이다는 조금 덜 올라갔고 나머지는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비트코인 저점에서 뭘 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올해는 제발 비트를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2023년 내내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화두. 맞아요. 네, 비트코인을 사세요. 제발. 네, 제발 비트코인 사세요. 해서 지금 조정받으면 비트코인 사세요. 뭐 고점에서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서 지금이라도 갈아타세요라는 얘기를 제가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이 했어요. 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비트코인으로 갖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B에서 매수해서 D에서 매도하는 거면, 그러니까 우리가 저점에서 사면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네. 고점에서 사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걸 좀 가정해서 만약에 물린다면 뭐에 물려야 되는지를 좀 따져봤을 때는 비트코인이랑 비슷비슷한 애들이 꽤 많고 그래도 빨간색이 더 눈에 띄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비트코인이랑 비슷하면 뭐 괜찮은 건데, 운이 안 좋으면은 마이너스 40%가 넘는 반토막이 되는 코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지느니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낫죠. 아니면 비트랑 뭐 이더 정도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나은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제 C에서 사서 D에서 매도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저점을 기가 막히게 잘 잡으면 진짜 기가 막히게 잡았다라고 한다면 뭘 갖고 있는 게 좋을까인 건데, 요것만 봤을 때는 사실 비트도 괜찮지만 알트코인도 괜찮아 보여요. 네, 알트코인도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수익률이 390%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오른 거 보면 800%, 790% 올랐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트보다 많이 올라간 건 비트의 수익률이 2배가 되는데 안 올라간 걸 따져보면 비트 수익률의 4분의 1 토막이에요. 해서 수익 기대치는 솔직히 말하면 좀 낮고, 그러니까 단순히 녹색 빨간색으로만 계산해서 그렇지 수익 기대치는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거에 대비한 수익 기대치는 사실 좀 낮고 손실 기대치는 높은 거죠. 더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체크할 수 있고 내가 그리고 이런 코인들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점에서는 비트코인이랑 같이 알트코인을 매수해도 괜찮다. 네, 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저점을 살 자신이 없으니까 저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위주로 살 겁니다. 네, 그래서 딱 표로 보여드렸죠. 그래서 뭐 A에서는 사실 뭐 이미 지나갔으니까 땡인 거고 이제 앞으로 B랑 C가 오는 건데, 이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갖고 있는 게 어쨌든 훨씬 낫고 잘못 건들면 반토막 나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은 이렇게 갔는데 내가 산 알트코인 반토막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진짜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면 그래도 일정 부분 이상은 가는데 잘못 샀다가 이제 수익률을 전혀 못 따라가고 이런 일이 생기느니
저는 비트랑 이더 위주로 좀 잘 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한정된 얘기고, 그리고 저는 요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제가 데이터는 확실하게 팩트로 드리니까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는 본인들의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비트코인 전고점 뚫기 전까지만 왜 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비트코인 전고점 뚫고 난 이후는 알트코인의 상승률이 무조건 더 좋아요. 네, 무조건 더 좋아요. 나중에 뭐 비트코인 전고점 뚫으면 그때 네. 말씀드릴게요. 해서 저는 요렇게 제가 반감기 전까지 분할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요 기간 동안 비트코인 분할로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 분할로 매수하고 여기에 요 전고점 돌파하기 전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갖고 있다가 요 이후에 알트코인으로 갈아타는 게 저는 베스트라는 겁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해서 사고 싶은 알트코인 있다라고 하면 그냥 눈여겨만 보세요. 네, 눈여겨만 보고 저도 눈여겨 볼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갈아타도 좀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 한번 내가 저점에서 잘 잡을 수 있는지 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한번 잘 살펴봐서 매매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